안녕하십니까, 이용태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역시 다이내믹을 사용을 해서 종이나 천, 고무와 같은 직물을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작업에 사용할 오브젝트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. 박스를 사용을 해서 직물로 표현할 오브젝트를 좀 만들어 줍니다. 이 정도 크기로 하나 만들어 줄까요? 조금만 좀 작게 해봅니다. 됐고요. 직물의 특성상 물체에 부딪혔을 때 휘어지거나 구부러지는 그런 특성이 있죠. 이와 같은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세그먼트의 개수 중요합니다. 지금처럼 세그먼트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물 효과를 적용하면 휘어지거나 구부러질 수 있는 세그먼트가 없기 때문에 뻣뻣한 나무 토막 같은 그런 느낌밖에는 표현을 할 수가 없겠죠. 그렇기 때문에 세그먼트를 충분히 부여를 합니다. 방향키를 사용을 해서 세그먼트를 추가해 보죠. 자, 그리고 이쪽 방향도 역시 세그먼트를 충분히 추가를 해 줍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해 봅니다. 중앙으로 이동을 해주기 위해서 F2 키를 눌러줍니다. F2 키를 눌러서 중앙으로 이동을 하면서 적용을 해주고요. 계속해서 이번에는 다른 레이어에서 앞서 만들어 놓은 요 직물과 충돌할, 즉 부딪힐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? 구 모양의 볼을 사용해도 되겠지만 이번엔 박스를 사용을 해봅니다. 지금의 이 박스는 세그먼트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세그먼트를 지워줍니다. 지워주고요. 뭐 이쪽도 필요 없죠? 역시 지워줍니다. 이 상태에서 두께만 좀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. 역시 F2 키를 눌러서 적용을 해줍니다. 중간에 맞춰줬고요.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이아웃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먼저 저장을 해줘야 되겠죠. 세이브 오브젝트. 자, 직물의 표현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 파일을 하나 만들어줍니다. 직물의 표현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고요. 이제 만들어진 이 두 개의 오브젝트를 레이아웃으로 이동을 해 봅니다. 샌드 오브젝트 레이아웃 적용이 됐고요. 먼저 요 박스는 아래쪽으로 내려주고 그 다음에 직물은 위쪽으로 살짝 올려줍니다.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장면을 표현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것이고요. 됐나요? 서피스 에디터로 이동을 해준 다음에 자, 부드럽게 보이기 위해서 스무싱을 체크를 해줍니다. 이거 뭐 색깔은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뭐 회색보다는 이러한 색깔이 더 보기가 좋겠죠. 자, 일단 이렇게 해주고요. 스페큘러 값을 조금만 증가해 볼까요? 조금 증가를 해주고요. 됐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해봅니다. 천과 고무와 같은 직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역시 다이내믹 효과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. 이용하기 위해서 프로퍼티스 fx add fx를 클로스로 해줍니다. 현재 요 평면으로 되어 있는 오브젝트는 직물로 표현을 할 것이기 때문에 클로스로 해주고요. 선택을 해줍니다. 베이직에서는 직물의 무게, 늘어나는 정도 등을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. 컬리전을 통해서 부딪히는 그 형식을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. 현재는 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디폴트 서피스로 이렇게 바꿔줍니다. 서피스가 표면이기 때문에 이 표면에 어떠한 물체가 닿았을 때 우리가 원하는 직물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 밖에 아래쪽의 옵션을 통해서 바운드 값을 설정할 수 있고요. 프릭션을 통해서 마찰되는 그 단위를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.
그리고 아래쪽에 픽스 포스가 있는데요. 픽스 포스는 물체를 고정시킬 때 사용이 됩니다. 어드밴스로 이동을 해서 스트레치 리미트, 즉 직물이 늘어나는 그 한계치를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. 그리고 폴리곤 사이즈를 통해서 오브젝트의 크기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. 지금의 옵션들은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직접 살펴보시고요. ETC 탭으로 이동을 해보면 중력을 설정할 수 있는 그래비티가 있죠. 아래로 떨어지는 그 장면을 표현을 할 것이기 때문에 Y 값을 마이너스 한 5 정도로 해봅니다. 됐고요. 자, 그리고 맨 아래쪽에 프리셋이 있습니다. 프리셋을 사용하면 직물의 형식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. 현재 코튼으로 되어 있고요. 코튼 딘과 코튼 디크가 있죠. 코튼 딘은 좀 얇은 천을 말하고요. 그리고 코튼 딕은 좀 두꺼운 직물을 표현할 때 사용이 됩니다. 그리고 실크가 있고요. 고무를 표현할 수 있는 루버, 젤리, 헤어 등 다양한 형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자, 한 번씩 비교를 해 가면서 작업을 해 보시고요. 파일은 설정된 값을 저장하거나 불러올 때 사용이 됩니다. 그리고 에디트 FX는 효과에 대한 편집을 해줄 수 있고요. 자, 일단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. 캘큘레이트. 자, 그러면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. 자, 그런데 이 박스를 그냥 뚫고 지나가죠. 이제 박스에 대해서도 다이내믹을 설정을 해 봅니다. 선택이 됐고요. Add FX를 역시 충돌되는 물체로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 컬리전이 선택이 됐고요. 컬리전의 타입을 오브젝트로 해줘야 되겠죠. 그리고 아래쪽은 뭐 특별한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직물을 표현을 하기 위한 클러스 효과가 적용이 됐기 때문이죠. 만약 클러스 효과가 아니라 하드 FX 등과 같은 단단한 물체를 표현을 한다면 지금의 이 옵션들은 중요하지만 현재는 직물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설정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확인해 보죠. 확인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? 직물로 사용이 되는 이 오브젝트, 이 오브젝트가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면서 아래쪽에 있는 박스와 부딪혀서 그 위에 얹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자,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와 같이 형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직물이 물체에 부딪혔을 때의 그 모습이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. 이와 같은 표현을 보다 디테일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세그먼트의 개수를 더욱 증가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. 물론 세그먼트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데이터의 무게 또한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경을 써가면서 작업을 하십시오. 다시 직물로 사용이 되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고요. 이번에는 코튼 딕으로 설정을 해 놓고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. 약간 좀 두꺼운 천 느낌으로 해주는 것이죠. 캘큘레이트. 이전보다 두꺼워졌기 때문에 표현이 되는 모습도 부드러운 면은 뭐 거의 없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. 그 밖에 실크로 해보면 실제 실크의 느낌처럼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아주 가볍고 산뜻한 그런 느낌이 들죠. 그 밖에 루퍼는 고무처럼 고무 질감을 표현할 때 사용이 되고요. 고무처럼 많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자, 그리고 젤리처럼 탄력이 있는 그런 물체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
자, 그런데 젤리는 뭐 일반적인 직물과는 다르게 중력에 영향을 받지가 않습니다. 뭐 그죠? 한 자리에서 그냥 젤리처럼 말랑말랑한 그런 느낌을 표현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이 됩니다. 확인해 보면 그죠? 자,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위에서 그냥 젤리처럼 말랑말랑한 그런 느낌으로만 표현이 됩니다. 그 밖에 머리카락 느낌을 해주는 헤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살펴본 것처럼 다이내믹은 아주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었는데요. 이번 시간에는 다이내믹을 사용을 해서 직물 느낌을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. 역시 지금의 강좌를 통해서 뭐 깃발이 펄럭이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중력이나 바람에 의해서 천이 날아가는 그러한 장면 등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. 다음 시간에는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위해 사용되는 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